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선동 세력과 언론을 향해 거침없는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금행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여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육군총장 관저에 방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9일 CCTV 등 객관적 자료, 다수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어 법리 검토 결과 이번 주 내에 피고발된 8명 중 6명을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완전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위법, 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 308억 6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2차 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위법, 부당 지출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 환수한 건데요. 또 세금 계산서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 375명, 1937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로써 전 문재인 좌익 정권의 전력기금 비리와 관련해 총 901명, 3,82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혈세 빼먹는 하마였던 잼버리 관련 소식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임직원이 지난 3년간 급여의 절반 이상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영호 의원실이 잼버리 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위 사무국 임직원 급여 내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잼버리 조직위 근무자들이 받은 총급여 43억 500만 원 가운데 수당이 22억 2,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51.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당에는 업무 수행 경비, 직무활동비, 명절 휴가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영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직위 사무국에서 근무한 임직원은 131명으로 이 중 88명이 챙긴 수당은 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노영호 의원실은 전라북도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파견했고 이외에 전북 부안군 9명, 군산시 4명, 여성가족부 5명 등 각 부처와 시군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의 과도한 인건비 논란은 대회 파행 이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잼버리 조직위 고위급 직원의 고액 보수 또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더욱 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조직위 고위급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다고 하니 거의 돈 먹는 하마 수준인 셈인데요. 노영호 의원은
수당 과다 책정 등 인건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의 실정을 연일 비판하며 나라 거덜낼 것 같다고 우려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적대로 조선 말기인 1884년 이후 135년간 우편 업무를 담당해왔던 우정사업본부가 설립 후 처음으로 현금 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체국 적자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우체국 상시 집배원과 택배원 2252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으로 전환된 집배원 1062명을 포함하면 2년간 총 3314명의 집배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인건비는 2조 471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60억 원 증가했습니다. 비공무원, 소포위탁 인건비도 인력 증원으로 904억 원 증가해 465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우본의 현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9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막대한 인건비 지출로 현금 유출은 226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상 손해가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무리한 공무원 전환으로 현금 수지까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악화는 곧 인력 쇄신으로 이어지고 현재 근무 중인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집배원 정규직 추진 공약이 결국 집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도 우정사업본부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 탈북민 단체가 살인사건을 조작했다며 문재인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탈북민 사회와 다수의 휴민트 인적 정보에 따르면 김책시와 단천시 어디에도 16명 살인사건은 없었다며 문재인 좌익 정권이 북송 명분으로 내세웠던 배 위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탈북 어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은 탈북 어민을 2019년 11월 3일 단 하루 조사했고 11월 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들이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살인자라고 발표한다며 16명 살인 사건을 단 하루 조사해 살인죄를 확정하는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조작 색출을 했어도 그들이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폐쇄된 사회지만 집단 살인은 매우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집단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있는데 다수의 휴민트를 통해 검증한 결과 살인 사건이 없었다는 결론이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분명 천벌을 받을 겁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